부모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금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 부모님이 화내셔서 시작하지 말라고. 이런 대화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남자의 마음을,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삐지면 저래요? 이거는 삐진 게 아닙니다.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대화 나눴던 거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기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잘 이해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좀 이제 설득해서 그 내용을 잘 조율하게 바랬던 건데, 남자 입장에선 이 부분이 조율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힘들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더 뭘 하라는 건가? 마음을 모르겠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세심하게 본인이 배려해가지고 내가 진짜 다 하고 스토리텔러닝을 끼우지 않고 부모님과 잘 대화를 나누고 이로 인해서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을 모르고 있잖아 하니까 남성 입장에선 지금까지 내 노력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더 뭘 해야 되지? 여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나란 여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결과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상황이 안 좋게 될까봐 제일 경계하는 거잖아요. 보고 싶어 하시면 가야지. 난처 하더라도 결혼할 거면. 이미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들으셨을 텐데, 남자를 통해서 너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와서 우리랑 대화 나눌 필요가 있다. 한 번 배웠음에도 그 이후에 상대방 부모님께서 한 번 더 배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사한 이후에 다시 보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했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런 충돌이 자꾸 하니까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 이 말이 사실 맞습니다. 이미 근데 이게 시작되기 전에 남성분께서는 스토리텔러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 감정적으로.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속 막았다 할지라도, 이럴 때 현명한 여자라면은 막는다 할지라도 가야 돼.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막는 거는 스토리텔러님께서 솔직히 부모님과 만나는 걸 꺼리니까 스토리텔러님의 입장을 배려해 준 겁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쓸데없는 얘기 하신대요, 키키키.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님의 성향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니까 애초에 충돌을 막고 싶은 것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솔직히 이거예요. 상대방 아버님을 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뵌 만큼 나한테 뭔가를 감정적으로 토로할까봐. 스토리텔러 입장에서도 솔직히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남자한테 바라는 게 생길 거고요. 남자 입장에 솔직하게 진짜 내가 추후에 부모님 뵙고 난 이후에 둘이 따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하면은 부모님한테 데려갑니다, 무조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니까. 평생 봐온 내 부모님.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서 서로 의견 전달하면서 조율시키면서 서로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지. 감정적으로 피곤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 스토리텔러님께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든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든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든, 이런 과정들이 결국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니까 스토리텔러님을 남자가 공주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 그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뵙고 나서 그 순간에 그냥 무던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스토리텔러님을 남자 입장에서 공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셨어요. 왜 부모님이 해주라고 했을까?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하셨을까? 아버지랑 저랑 성격이 맞고 닮아있는 그 부분이 힘든가 봐요. 어른들은 눈초리가 정말 빠르세요. 상대방 기분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라고 한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죠?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만 말할래, 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제 또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했어. 일부러 이렇게 말하셨다고요?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 자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러니까 반응하죠, 저 사람. 저 사람이 반응을 안 할 때, 저 남성분께서 반응 안 할 땐 지친 거예요, 지친 거. 이 남자가 벼랑 끝에서 진짜 겨우 버티고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만 말할래, 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남자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남자가 반응이 이러죠. 어제 자기가 한 말은 다 듣고 들은 생각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왜 자꾸 말 바꿔? 내가 우스워?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야 날 잡으니까. 아니야, 이러면 오히려 남자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를.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자기 편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 그거 SOS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남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죠. 남자 지금 에너지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일에 집중을 진짜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상대방 남자가 감정을 얘기하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 본인 얘기를 계속해. SOS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내 우를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근데 여기서 또 바보처럼 굴지 마. 남자를 이렇게 내리까는 상황, 그냥 눌러버리는 상황. 5살 연상 남자를 바보처럼 굴지 마, 애 취급하는 상황. 저였으면 솔직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기가 막히니까 자기한테 힘든 거 이제 말 못해. 뒤에 내용도 뭐 볼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카톡 그냥 대략적으로 보기만 해도 그냥 질려. 그냥 계속 또 똑같은 설명 안 할래. 솔직하게 제 스토리텔러님께서는 결혼이 목적이다 보니까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눈치 진짜 많이 보고 조심하는데, 솔직히 이 남성분한테 정말 전적으로 다 의지를 하고 있고 이 남자를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쩡이님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들으셨죠? 그 두 분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헤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남자가 가출을 합니다.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에는 2주, 5년차 되니까 3주씩 가출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남자 입에서 내가 실망한 건 그게 아니잖아, 계속 또 같은 설명 안 할래, 이제 자기한테 힘든 거 이제 말 못해, 아니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4장의 카톡 안에서만 지금 이런 말을 몇 번이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남자가 진짜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못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남자를 놔둬야지. 저러고 전화 잘하긴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 살면서 평생을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 매번 어떤 주기마다.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런 적이 5번입니다. 벌써 5번이야. 그리고 저한테 보여준 것만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달에 대충 이런 일이 3번이라 쳐요. 1년이면은 36번이야 1년 동안 36번씩 이렇게 충돌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횟수가 준다 해도 18번이야 18번이면 10년이면은 180번. 그러면 심각한 상황 2번, 자잘한 상황 3번이라 쳐봐요. 그러면 1년이라 쳤을 때 심각한 상황은 24번이고 자잘한 상황은 36번이야.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지금 몰려있어, 벼랑 끝에. 지금 남자의 태도가 바뀌었어, 과거랑. 이 남자가 굉장히 돌려 말하는 성향인데, 여기서 지금 일단 결혼보다 각자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노력하자, 서로. 자기 말대로 각자의 일도 찾으면서 홀로서는 독립이 되어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의지한다 생각하세요. 싫어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본질적으로. 3대 남자 부모님께서 아파트 해준다고 그러고, 남자 집도 있고, 남자 집 월세 살고 있는 집도 따로 있고, 일단 가지고 있는 집만 2채에다가 사업도 하고 있고, 남자가 누가 봐도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조건이 괜찮은 상황인데 밤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일하고 자격증 따느라 힘들다고 그렇게 토로했는데, 그 시기가 좀 지났다 할지라도 사업하고 있는데 밤새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다음날 밤새고 다음날 일 어떻게 해, 남자가. 애인 마음이 전 같지 않대요. 점점 쉽지 않네요. 그때 상담했던 거 다시 보기 하셨나요? 저는 애인이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로서 매력을 크게 느낀 건 아니라서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하고 있는데, 막상 정말 이별하게 되면 다르겠죠? 사랑은 사랑이니까. 진짜 솔직히 진짜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세게 얘기해줘요. 세게 말해주신 게 더 감사해요. 처음 상담도 그랬고, 남자가 맨 처음에 결혼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콩깍지가 벗겨지고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 상대방 부모님도 그렇게 조금씩 생각하시고요. 본인의 고지 신념 이런 거를 다 지키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가면서 결혼 생활한다는 거,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충돌이 여러 번 생기는 거를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거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불리한 기질입니다. 부모님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시 영상 보니 오해가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NK님이 직접적으로 상대방 부모님과 대화를 해서 감정을 풀거나 얘기 나눈 게 아니라 중간에서 남자가 가운데서 계속 그 관계를 풀어나가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대방 그 어른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는 NK님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르게 고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을 한 번 뵈신 거잖아요. 한 번. 이럴 때는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자가 직접 가가지고 대화를 여러 번 이미 나눴어야 돼.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고요. 생각 없는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상대방 부모님께서 나오면 안 돼.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면서 처음에 결혼을 생각했던 그 부분을 제거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결국 팔은 안쪽으로 굳게 되어 있어요. 만난 지 1년도 안 된 NK님이 소중하겠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같이 산 내가 키운 아들이 소중하겠습니까? 상대방 남자친구분께서 상대방 부모님한테 자신들을 얘기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토로를 했을 텐데, 그거 보면서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랑 대화 나눴던 게 이미 벌써 중대한 사건으로 2번, 자잘하게 나눴던 게 3번, 5번입니다. 그 남자가 부모님께서 속이 상했다는 걸 얘기를 할까요? 그냥 결과만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얘기하셨던 게 시어머니 계속 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셨잖아요. 부모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랑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건데 어떻게 부모님이랑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분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셨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건. 좀 오빠 마음이 그렇지. 상대방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상대방 부모님께서 계속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실까? 오빠네 부모님은 오빠한테 맡겨주시는 스타일이에요. 저 혼자 동동거리는 거지. 저도 어른들 얘기로 오빠 잡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빠 잡는 사람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빠 잡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오빠 잡는 사람이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오빠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NK님께서 상대방 부모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남자가 두려운 거라고. 그니까요.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으면은 그냥 데리고 가겠죠. 부모님이 금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 부모님이 화내셔서 시작하지 말라고. 이런 대화가 왜 나왔겠습니까? 저한테 처음 상담 오셨을 때 그거 관련해서 카톡 저한테 보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상대방 부모님이 그걸 못 느낄 수가 있겠어? 이런 대화를 여러 번 걸쳐서 했는데, 그리고 그 중요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전부 다 카톡 내용이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해결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상대방 남성분한테 스트레스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하려고 하는 것. 그 남자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물러설 때 그대로 그냥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지금 이미 처음에랑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잘 지냈는데 지금 이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은 설명 안 할래 이제. 내가 실망한 그게 아니잖아. 이게 사이 좋은 거예요? 삐지면 저래요? 그럼 이런 상황을 남자가 만들게 하지 말아야지. 몇 번째야 이게 지금? 어제 싸운 거죠. 그 전에 계속 잘 지냈어요. 이게 어제 싸운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럼 풀린 거예요? 그 오늘 대화는 어때요? 오늘 처음 온 게 결혼이 멀어진 것 같다,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처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결과적으로 상대방 남성분과 안 풀렸잖아요. 결과가. 네, 그래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있다니까. 그거를 남자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앵키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몇 번이나 하고 지금 상대방 부모님께서 보자 그랬는데 한 번 뵙고 지금 이러는데 상대방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지금 시간이 이대로 지나면 골이 쌓인다니까. 그 의견 충돌도 몇 번 있었죠. 지금 강아지 문제로 시어머니 의견이 개입되어 있잖아. 어머님 의견이 개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번에 그러면은 강아지 데려오고 하는 것들, 어머니께서 아파트 해주신다고 했던 것 자체가 그게 개입이라고요. 아파트 얘기 나왔던 그 자체가 개입이야. 그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도대체? 개입이 없었으면 상대방 부모님과 관련해서 주제가 아예 꺼낸 적이 없어야지. 둘만의 대화만 있었어야지 개입이 없는 겁니다. 강아지도 개입이고 아파트 해준다는 것도 개입이고 다 개입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아버지께서 지금 NK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얘기 꺼낸 것도 개입입니다. 이걸 왜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니까 남자가 결혼 생각을 빠그라뜨리려고 그러지 결혼을. 그렇죠, 맞아요. 정말 개입이 없으면은 두 분 사회에서 부모님과 하는 얘기가 없어야 돼.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안 풀렸고 지금 상황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결혼까지 가려고 그래?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준님 말씀처럼 괜히 부모님 눈치 보이고 걱정돼서. 본능적으로 눈치 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 상대방 부모님께서 눈치를 주고 있잖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 처음부터 제가 가려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왜 안 가리셨어? 아, 미안합니다. 내려놓는 건 이 남자를 그대로 두고 그냥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긴 대화를 연달아서 계속 어제부터 이거는 삐진 게 아닙니다.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삐진 게 아니야. 그 전에 내용도 너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이런 말.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거야로 들리네요. 상대방 부모님이 집도 해준다 그랬고 그 남자가 개인 집도 따로 있고 음향 관련 사업하고 있고 월세 살고 있는 집도 따로 있어. 그 이후에 문제가 이번에 또 이제 교회 관련돼서 그 문제로 그 대화를 또 나누고 있어 앞에. 지금 남자가 SOS 미안한데 지금 통화는 힘들 것 같다. 할 말 있으면 카톡으로 해줘. 근데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 도대체 내려놨다는 거야 이게. 남자는 말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바뀌는 동물이 아니라니까. 남자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어야지. 굳이 대화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게 사랑이야 도대체. 내 입맛대로 상대방을 바꿔가지고 편하게 되는 것. 지금 남자의 마음을 남자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을 못하고 있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면 연락 남겨달라고 걱정된다 그랬더니 오빠가 장문으로 보내서 이어진 거예요. 지금 남자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 지금.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지금 카톡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래서 일어나면 연락 남겨달라고 걱정된다 그랬더니 오빠가 장문을 보내서 이어진 거예요. 장문을 보내서 오빠가 엔케니 입장에서 상대방이 장문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 남자가 원하는 걸 모르고 있어 지금. 이 내용이 남자가 소통이 되고 이어진다고 해서 남자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왜 남자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걸 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혼에서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대화가 적었을 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눴었고 대화가 길어질 때마다 결혼에 대해서 계속 멀어지고 상대방 부모님께서 앵키님을 또 뵐라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여기서 더 이상 남자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남자한테 씌워져있던 콩깍지가 지금 벗겨지고 있어. 앵키님께서는 오해를 풀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내 마음을 알아줘, 이거야. 그냥 내 상황을 알아줘.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남자가 계속 밤새면서 본인 일을 어떻게 해요? 일도 해야지,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남자가 그 남자가 밤새면서 좀 잠을 덜 자면서 이렇게 대화 나눴다면서요, 저번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남자가 엄청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앵키님도 그렇지만 솔직히 그런 과정일 확률이 높아. 지금 저를 파악했다고 표현했거든요. 상대방 남자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 근데 제가 그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뭐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과가 어떤 게 좋아져? 지금 앵키님이 오신 건데 전보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어요. 현명한 여자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이 남자를 더 자극하고 본인의 감정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 상황에서 저랑 감정적으로 해소해가지고 푼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럴 일이 아예 처음부터 생기면 안 된다고요. 이 남자가 뒤에서 본인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걸 전부 다 갈무리 할 수 있는 성향일까, 이 남자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모르죠. 제가 장담하건대 갈무리 할 수 없는 성향일 겁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랑 갈무리는 다른 겁니다. 저한테 처음 보낸 카톡에 대해서 할 때 부모님 얘기를 안 꺼냈겠지. 일단 이런 대화를 상대방 부모님과 여러 번 나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 부모님께서는 뭔가 눈치를 챌 수밖에 없다고요. 어른이라면. 좀 맞네요. 근데 이제는 이 남자를 더 이상 자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 남자를 감정적으로 조금 편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두시고 남자가 연락 올 때까지 이번에 좀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불면이라 요즘 오빠가. 불면증 생길 것 같아, 나 같아도. 미안합니다. 제대로 싸운 건 2번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제대로 싸운다. 남자는요, 진짜 이렇게 단순간에 말해가지고 바뀌는 동물이 아니라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동물이에요. 옆에서 나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여자가 어떤 동물인지 알려주면 이 남자가 생각이 있으면은 바뀌게 되어 있다니까요. 현명한 거는 그냥 이 남자를 그대로 둬야 돼. 이 남자 워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니까 앵키님께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거지. 이 남자가 강직한 성격이어가지고 진짜 단호하게 말하는 성향이었어 봐. 그리고 남자가 오히려 와다다다 이렇게 정렬해서 보내는 성향이라 생각했어 봐요. 반대로 앵키님께서 대화 그만하자 그럴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카톡으로 해줘. 통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남자가 물러설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 본인의 감정,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더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지금 문제 자체만으로도 남자가 힘들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여기 딱 하나 꼭 필요한 게 갑자기 또 추가가 됐어.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남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또 뭔가 문제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남자의 반응이 어때? 여기에 남자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같이 살면서도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 이 남자 진짜 진심이야. 본심.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너랑 결혼 생각할 수 없어.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고 줄이세요, 이 빈도수를. 남자가 더 이상 지치지 않게끔. 감사해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 패턴이 여러 번 생기고 다시 이 잠깐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늦추는 습관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참았다는 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황 자체가 다시 생기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황 자체를 즐겁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남자가 말했었잖아,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사랑 아니라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으면 남자를 일단 편안하게 둘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 남자친구분을 진짜 믿으시는 거 좋아. 엄청 믿고 계셔. 그건 확실히 진짜 장점이에요. 남자친구분께서 본인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눌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할지. 결과적으로 스토리텔러님을 이렇게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만나보면 알 듯. 제발 만나보세요. 최대한 완전 무정해서 가세요.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뵈야 돼. 그게 예의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 번밖에 못 봤어, 상대방 부모님을. 저희 집에서도 오빠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은 서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심하게 될수록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상대방 부모님이랑 연관 없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결혼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건데 그냥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겠죠. 집에 데려오는 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해소 안 하고 결혼하면. 그렇겠죠, 조만간. 제 말은 변함이 없어. 지금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야. 혼인관계 증명서를 그때 받았다고요, 그때?
스토리텔러님은 지금 남성분이랑 결혼해야 돼. 결혼하기 전까지 발톱을 숨기세요. 네, 그게 제일 와닿는 조언이에요. 키키키. 본인이 어떤 상황일 때 유리한 여자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 전에 터트려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게 어려운 스타일의 여자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숭 떨면 좋아하더라고요. 유유피곤. 감정적으로 지쳐가지고 이 과정 자체를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상대가 근데 이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 응원한다는 말밖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오빠네 부모님 말씀 따라서 강아지 오빠네 부모님께 맡기고 아파트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스토리텔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스토리텔은 그러면 지금 상대방 남성분께서 바라는 게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스토리텔러니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상대방의 의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에 잠깐 헤어졌을 때 자기 혼자 바다 가서 찍은 사진도 지웠음 점점. 예전 일이에요.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헤어지기 전에 결혼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난 거예요.